네. 제가 네. 검찰 왕국 구축의 1등 공신이 된 꼴이에요. 네. 일단 그 부분만 지금 글을 작성하는 중인데요. 네. 검찰 왕국을 해체하려면 검찰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인정해야죠. 검찰 왕국이 한다는 것부터도 철저히 외면했는데 어떻게 검찰 왕국이 해체가 돼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저 같은 위인이 제대로 사건을 만들어서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키워서 그래가지고 잡아먹어야죠. 그럴 작정으로 검찰이 방해 공작할 때마다 아이고 그래 더 키워서 잡아먹으라는 말이지 그러고 고맙게 받아 안았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만 받아 안으면 돼요. 더 이상은 받아 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무슨 나이 70이 먹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마지막 정리해야죠. 무슨 사건을 더 키워요. 저는 사건 키울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근데 맨날 제가 사건을 키운대요. 자기네들이 키우도록 저를 불 떼주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아무튼지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찰 비리 피해자 서대원 김경란 부부야말로 검찰 왕국 구축의 1등 공신이 된 꼴입니다. 재번하옵고 명색이 검사인 분들이 무명만화가 서대원이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은 교학사가 서대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만들어버려도 무방한 작품이었다라고 그걸 그 사람들 말을 풀어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자 표시가 말살됐다는 것도 전부 묵살하고 터무니없는 아주 그냥 악랄한 착취를 당했다는 것도 전부 묵살하고 그리고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대고 그거를 다 합하면 이런 결론이 돼요. 무명만화가 서대원이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이에요. 그냥 내 책 한 권이 아니에요. 교학사가 서대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만들어 버려도 무방한 작품이었다. 서대원은 그걸 혼자 전담해서 그려낸 서대원이 단순한 만화 기능공이래요. 거기 교학사는 그렇게 우겼어요. 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면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던 것이 부족해서 가당치도 않은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서 괘씸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아야만 했던 이유는 서대원 김경란 부부처럼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싶다면 검찰 왕국에 대해 왈가왈부해봐. 그렇지 않다면 그러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어. 그런 뜻이죠.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어. 검찰 왕국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마. 그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라는 참으로 비열한 공갈 협박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저는 저작권 별곡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내서 나처럼 되지 마 하지 말고 그렇게 도와줘가 아니고 나처럼 되지 마 하고 광고했던 꼴이니까요. 제가 1등 공신이죠.
그거가 그렇게 됐다는 거. 네.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네 그렇게 역이용했다면 네 저도 거꾸로 뒤집어서 또 제대로 네 뒤집어 놔야죠. 1991년 5월 14일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이 분명한 서울중앙지검 733호 검사가 네 이 사람은 네 저기예요. 네 그냥 네 그렇게 엉터리 수사만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름 밝힐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서울중앙지검 733호 검사가 참여계장을 앞세워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너무나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감행했기 때문에 저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조목조목 따지기 위한 진정서를 지검장께 제출한 후 그것을 1200통 인쇄한 후 전화번호를 통해서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네 그때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전화번호에 쫙 나왔어요. 요즘은 네 전화번호가 사라졌죠 아마. 아직도 있나요? 네. 그것을 1200통 인쇄한 후 전화번호부를 통해 각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등기우송하는 한편 문인협회, 만화가협회,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출판협회의 회원님에게 발송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서대원 부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한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예령문화부 장관이 중재를 지시했으니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제출했던 게 아니에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네, 신청하라고. 게다가 만화가협회와 저작권협회가 먼저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하고 나섰던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면 문화부 장관도 그렇고 저작권협회도 그렇고 만화가협회도 그렇고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조차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권법이 1957년도에 제정됐대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도 몇 건 안 될 거예요. 판례를 요즘은 제가 판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요.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사건들 엄청 많죠. 직무유기도 그렇고 직권남용도 그렇고 불과 한두 건에 불과하겠죠. 직무유기로 유죄 선고 받은 사람 있나요? 거기 저기 뭐지? 세월호 사건. 2014년이잖아요. 그때도 직무유기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없다고 들었거든요. 다 까닭이 있는 거죠. 지금 눈 뜨고 읽는 것조차도 힘드네요. 지금 눈 뜨고 읽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 사람들이 검찰입니까? 아무튼지간에 이거는 읽고 쉬어야죠.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요. 그 당시가 절대 권력과 절대 반지가 주인을 찾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싶었던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이념 결정을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을 기소 처분으로 바꿨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통계와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참으로 노골적인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권위 위에 군림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님과 저희 부부가 검찰 왕국의 먹잇감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네, 제가 그냥 나를 잡수하고 대준 꼴이에요. 이해령 문화부 장관님도 멋모르고 출판 윤리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중재를 지시하셨다가 나를 잡수하고 대준 꼴이었고요. 저희 부부가 검찰 왕국의 먹잇감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해령 문화부 장관은 저명하신 저작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 지시가 없었던 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화가 협회와 저작권 협회 역시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침묵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저희 부부 역시 조용히 침묵하고 말아야 했던 것입니까? 침묵하고 뭐를 해요? 처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다. 너희 부부는 조용히 침묵하고 저게 왜 나왔어요 도대체? 정말 방해하는 방법이 정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딱국질하게 하고 이렇게 손이 덜덜덜덜 떨리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게 제 몸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조종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은 아무튼지간에 원격 조종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집안에 저하고 제 딸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끔 밖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저기가 없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럼 원격 조종이지. 저는 그럼 원격 조종이지. 그렇게 해.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원격 조종 아니야?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뭐 백발백중 원격 조종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두 개는 원격 조종이겠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권위 위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군림하던 검찰 왕국이 서대원 김경란 부부가 발송한 1200통의 공개 진정서 때문에 완전 물결하게 뒤집힐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지극히 당연한 저항 정신이 이처럼 완전 무결하게 실종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그냥 드립다 냅다 그냥 무거운 부담을 지워서 그리고 서로 그냥 적으로 으르렁 거리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조용히 잠재워 버려야만 했겠죠. 그 결과로 출산율이 뚝 떨어졌네요. 죄는 짓는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간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출산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음모 협잡 등등의 거사가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온갖 충계 및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에도 검찰 왕국은 여전히 검찰 왕국으로 군림할 것 같습니까? 있었던 일을 그냥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게 가능할 때와 그게 탄로가 났을 때 발각이 났을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단단해지겠죠. 검찰 왕국에 대한 그 경각심이, 터무니없는 그 불법적인 그 부패 구조에 대한 경각심이, 저는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잡기만 하면 그 약효가 상당히 오래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도는 게 역사고, 또 그래서 빙글빙글 돌게 도는 게 돈이고, 돈은 빙글빙글 돌고 돌아야만 돈이에요. 참, 돈이라는 이름 참 잘 지어놨어요. 1200통에 불과한 유일민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세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대원의 작품을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범죄 행각이 정정당당한 매매로 둔갑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검사가 명명백백한 범죄 행각을 무혐의 처분하려면 사실관계부터 형편없이 조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부터 작성한 후 직권남용에 불과한 무혐의 처분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검사가 해도 되는 짓이었기 때문에 모두 한결같이 약속이라도 했던 것처럼 수수방관했던 것입니까? 고소인이 꼬장꼬장 철저히 따질 경우 검사는 허위 공문서를 완전 무결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허위 공문서를 완전 무결하게 작성할 수 없게 돼요. 그런 경우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를 불법적으로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범죄 행각까지 저질러야만 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알아차렸기 때문에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하기 전에는 법률 용어가 하도 어려워서 뭐가 뭔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니, 직접 해보니까 너무나도 쉬워요. 딱 알겠어요. 내가 고소한 검사가 진실로 정정당당하다면 나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라라고 우렁차게 외쳐대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뿌려요. 저 명예훼손죄까지 완전 무결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 김경란이 무슨 지병이 있는 거라고 우겨대고 싶은가 봐요. 저를 죽여놓고. 뭐 별짓 다 하네요. 지금 달달달달 손이 떨리고. 가끔씩 손 떨렸거든요. 그래도 저 약 안 먹고 건강하게 잠 잘 자고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별짓 다 해요. 아무튼지간에 걷지 못하는 딸꾹 쩔뚝쩔뚝 걷게 만들고. 내가 고소한 검사가 진실로 정정당당하다면 나를 또 지워버리고 싶은가 봐. 진짜 나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라. 이거 라고 우렁차게 외쳐대면서 완전 무결할 정도로 실종된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되살리는 한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우렁차게 외쳐댔느냐. 억울한 거 되찾기 위한 노력하고 대의 명분을 똑바로 걸고 나서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도. 대의 명분을 딱 똑바로 걸고 나서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워버리고 싶어서 저 글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정말.
나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라라고 우렁차게 외쳐대면서 완전 무결할 정도로 실종된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되살리는 한편 권력 탐욕증에 빠져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을, 권력 탐욕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예, 거기서 벗어나야만 검찰다운 검찰을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권력 탐욕증에 빠져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을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세우기 위한 고소투쟁을, 예, 용감하고 과감하게, 네, 재창이죠. 네, 앞장서, 네, 외쳐댔다는 거예요. 네, 재창했던 것인데, 네, 제가 앞세운 대의명분이 형편없이 깔아뭉갤 수 있는 대의명분이었던 것입니까? 네, 저를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저를 깔아뭉갰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그 사법정의, 사회정의 똑바로 세우자는, 네, 그 대의명분을 깔아뭉갰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세워드리자라는 그, 네, 너무나도 지당한 그 대의명분을 그 깔아뭉개고, 그러고도 자신들이 검찰이고, 네, 언론이고, 네, 시민단체고, 깨어있는 깨시민들의 그, 네, 저기잖아요. 설소범 수범이 돼주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희들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면은, 네, 저처럼 되고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고, 네, 모든 누명은 다 제가 뒤집어 써야 되고, 네, 조국 교수 가수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멍석말이 당해야 되고, 아주 그냥, 예, 낱낱이 그냥, 네, 거꾸로 들고, 예, 예, 털었겠죠, 저희 부부도. 그런데 나올 게 없었어요. 네, 나올 게 없었던 거예요. 왜? 7년 동안, 7년이 뭐예요? 예,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 동안, 네, 저기잖아요. 네, 역사 만화 그리고, 네, 그거 출판되기만 기다렸잖아요. 그 역사 만화 때문에,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네, 다, 예, 뭐가 뭐 있다고 그래도, 예, 제 남편, 네, 저 혜태주주에서, 네, 맨날 저게 업자들하고, 네, 술 마시고 다녔어요. 예, 뇌물은 안 받고, 네, 대신, 네, 술은 시커, 네, 얻어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네, 있다면 제 남편이, 네, 혜태주주 다닐 때, 네, 업자들한테 술 얻어 마신 거는, 네, 털면 얼마든지 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네,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털어도 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털지 못하고.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고, 네, 제가, 네,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네, 꿈쩍도 못하고, 네, 당해야만 했으니까요. 어이구, 저걸, 예, 예, 굉장히, 네, 얄미웠겠죠. 네, 네, 근데, 네, 제가, 네, 무모해서, 네, 그렇게 되들었던 게 아니에요. 밥벌이조차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딱, 예, 법률적인 그, 예, 논리를 앞세워서, 네, 반드시, 네,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저는 필승의 전략만, 네, 골랐어요. 뭐든지 대자보 시위도 그렇고, 네, 고소투쟁도 그렇고, 네, 뭐, 예, 국민의 소리 게시판, 네, 점거농성도 그렇고, 예, 도배질도 그렇고, 예, 예, 유명한, 예, 인터넷 도배질쟁이였어요. 예, 뭐 시시한 도배질을 했나요? 네, 전곡만 콱콱, 예, 찌르는, 네, 그런, 네, 핵심만, 예, 짝짝, 예, 뽑아내는, 네, 그런 도배질을 했겠죠. 네, 검사가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할 때마다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재항고장까지 틀림없이 제출할 경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른 검사가 3명씩 늘어나는 것이, 네, 고소투쟁의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네, 고소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네,
직권남용, 네, 허위공문서 작성 죄를 저지른 예, 검사가 예, 항고 재항고까지 검사까지 다 합하면 네, 재항고는 예, 검사장급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요. 3명씩 늘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뿐 아니라 네,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죄에 대한 네, 공소시효도 늘어나죠.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네, 직권남용죄. 예, 공소시효가 없어요. 네, 사라져 버려요. 예, 끝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 고소투쟁의 원리예요. 예, 그거 제대로 네, 예, 퍼뜨리면은요. 예, 피해자들이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는 네, 고소투쟁의 원리가 이게 아닙니까? 이제부터 고소투쟁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앞장서면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한민국이 예, 검찰 비리를 철저히 감싸고 도는 네, 그런 네, 풍토와 문화를 예, 꾸준히 네, 계속해서 예,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걸 네, 어떤 식으로 예, 설명해야만 네, 그동안에는 네, 제가 예,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예,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요. 예,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해 봐야 되고요.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검사가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할 때마다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항고장과 재항고장까지 틀림없이 제출할 경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른 검사가 3명씩 늘어나는 것이 네, 고소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지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의명분과 법을 앞세웠던 저의 고소투쟁을 고소투쟁은 필패 전략이 아니라 필승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요까지 네, 요까지 예, 지금 네 읽어서 네 등록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네 정말로 중요한 네 저기잖아요. 필승의 전략이잖아요. 검찰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네 필승의 전략. 네. 필승의 전략 소개 1. 네, 그렇게 네, 등록을 해보겠습니다.